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같이 않다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주무실 때도 혹시 나도 모르게 취하는 그 잠자는 자세 때문에 어쩌면 뇌 속에 독성 찌꺼기가 쌓여서 치매를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단 하나의 자세만 바꿔도 뇌 청소 효율을 25% 이상 확 높여서요. 10년, 20년 뒤까지 맑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실 분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이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잠자는 자세 때문에 뇌에 독성 찌꺼기가 쌓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도대체 어떤 찌꺼기를 말하는 건가요? 좀 무서운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부산물이 생기는데요. 뭐랄까, 자동차로 치면 매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뇌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아, 베타 아밀로이드요? 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좀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엉겨 붙습니다. 이게 계속 뭉치다 보면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걸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플라크요? 네, 마치 그 싱크대 배수관에 기름대가 껴서 막히는 것처럼요. 이 플라크가 뇌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에 딱 막아버립니다. 그럼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게 뇌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멀쩡한 뇌세포까지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뇌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져 있습니다. 뇌세포를 죽게 만든다니 정말 무섭네요. 네, 그런데 더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런 찌꺼기가 눈에 보이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 그러니까 무려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와, 10년,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 뇌는 그렇게 무서운 찌꺼기가 쌓이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는 건가요? 뭐 스스로 청소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뇌에는 아주 놀라운 자가 청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요. 글림프계요? 좀 어려운데요?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저는 이걸 쉽게 뇌 속 심야 청소 특공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글림프계는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그때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아, 깊은 잠을 잘 때만요? 네, 그렇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요. 뇌 척수액이라는 아주 맑은 액체가 뇌 속을 싹 돌면서 청소를 시작해요. 낮 동안 쌓였던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거죠. 밤에 도시거리 물 청소하는 거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대청소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뇌에 그런 청소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 중요한 뇌 청소 효율이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 그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어떤 자세가 좀 안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허리에 좋다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해서 주무시는 자세 중에 일부가요. 이 뇌 청소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자세들인가요? 우선 첫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 우리가 흔히 정자세라고 하죠. 네. 많은 분들이 허리에 좋다고 해서 이 자세로 주무시는데 뇌 청소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불리합니다. 아, 정자세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뇌척수액이 잘 흘러서 찌꺼기를 씻어내려면 약간의 경사가 필요한데 정자세는 머리랑 척추가 거의 수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척수액 순환, 즉 찌꺼기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좋은 자세에 비해서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이 25에서 한 30%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와, 25에서 30%나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둘째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이게 심장에는 부담이 덜 간다는 말도 있긴 한데 숙면이랑 뇌 청소에는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요? 네, 우리 몸 오른쪽에 간이 있잖아요. 이게 좀 무거운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간이 왼쪽에 있는 위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소화가 좀 불편해지겠죠?
밤새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면 당연히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그러면 글림프계가 제대로 활동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 소화불량이 숙면을 방해하고 결국 뇌 청소 시간도 줄어든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입니다. 이건 뭐 허리나 목에 당연히 안 좋고요. 목이 확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나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 순환에도 아주 치명적이고요. 뇌 건강에는 정말 최악의 자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정말 안 좋군요. 정자세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시니 좀 놀랍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뇌 청소가 가장 잘 돼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최고의 황금 자세 알려주시죠. 네, 드디어 황금 자세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 뇌청소 효율을 가장 높이는 자세는 바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일단 옆으로 눕는 자세 자체가 똑바로 눕는 것보다 뇌 노폐물 제거에 더 유리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왼쪽으로 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왼쪽으로 눕는 자세. 이게 황금 자세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왜 오른쪽도 아니고 하필 왼쪽인가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뇌 건강에 좋은 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네, 3가지 이유요?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림프계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미국 로체스터 의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 걸 보면요. 옆으로 누울 때, 특히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 순환과 노폐물 제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옆으로 눕는 자세가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에 딱 적절한 경사를 만들어주고요. 특히 왼쪽으로 누웠을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노폐물이 가장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바로 누울 때보다 뇌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25%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죠. 둘째는 소화나 림프 순환에도 더 유리합니다. 우리 위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기가 더 수월해져서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또 우리 몸에 중요한 림프관 중에 흉관이라는 게 주로 왼쪽에 위치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몸 전체의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도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건 당연히 뇌 건강에도 좋겠죠. 아, 소화도 잘 되고 독소 배출도 잘 된다. 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속이 편하고 몸의 순환이 잘 되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깊은 잠에 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뇌 청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뇌 청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왼쪽으로 자는 것이 뇌 청소 효율도 높이고 소화에도 좋고 그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야,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자세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고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잠의 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깊은 잠, 즉 숙면이죠. 아무리 뇌 청소에 좋다는 왼쪽 자세를 취하고 주무셔도요. 잠을 깊이 못 자면 사실 큰 소용이 없습니다. 아, 자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은요. 우리가 얕은 잠을 자거나 밤에 자꾸 깰 때는 거의 작동을 안 해요. 오직 깊은 숙면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만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걸 좀 비유를 들어보면 왼쪽 자세는 뇌 청소를 위한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위로 청소 트럭, 즉 뇌척수액을 달리게 하는 엔진은 바로 깊은 숙면인 겁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데 고속도로만 좋다고 청소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 엔진이 꺼져 있으면 안 된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특히 이제 야간요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황금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만큼 잠의 질, 숙면이 뇌 청소에 정말 결정적이군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숙면이 중요하다고 해도 잠이 안 온다고 무조건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우리가 주변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요, 숙면을 도와서 뇌 청소 효율까지 같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황금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약이 아니더라도 숙면을 돕는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네, 황금 음식 3가지 기대됩니다. 첫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들 수 있겠네요.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아, 마그네슘이요. 네, 주무시기 한 1시간 전쯤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나 아니면 호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혈당 올릴 걱정도 적고요. 네, 아보카도 반 개나 호두 한 줌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한 타트체리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잠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타트체리에는 이 멜라토닌 성분이 직접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 청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깊은 숙면 시간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주무시기 한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운 타트체리 주스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타트체리 주스. 네. 마지막 3번째는요? 셋째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트립토판, 이것도 좀 생소하시죠?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낮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의 원재료가 되는 셈이죠. 아, 멜라토닌의 원료군요. 네.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트립토판 흡수도 잘 되고 또 우유 속 칼슘 성분이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니까 예로부터 잠 안 올 때 많이들 드셨던 거죠. 네, 아보카도, 호두, 타트체리, 그리고 따뜻한 우유. 숙면에 좋은 황금 음식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자세랑 음식을 이제 알았는데 사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그 황금 자세라는 왼쪽으로 자는 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뇌 청소 효과를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얻기 위한 3단계 실천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네, 3단계 실천법이요? 제1단계는요. 황금 자세, 즉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좀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좀 불편하고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바디필로우라고 길쭉한 베개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긴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자는 동안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좀 기울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자면서 뒤척이더라도 자세를 어느 정도 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바디필로우나 베개를 등 뒤에 받치는 거군요. 네. 제2단계는 뇌 청소, 즉 깊은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첫째, 주무시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보시는 걸 멈추셔야 합니다. 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확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건 정말 수면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금지. 네. 둘째, 음주, 특히 자기 전에 술 드시는 거 피하셔야 합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그건 잠이 아니라 사실 기절에 가깝고요. 실제로는 깊은 잠을 못 자게 방해합니다. 또 자는 동안 뇌는 알코올 해독하느라 바빠서 정작 중요한 뇌 청소는 거의 못하게 됩니다. 술도 안 되는군요. 네. 셋째, 팔베개하고 주무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이것도 목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해서 뇌 혈액순환이나 산소 공급에 안 좋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팔베개도 안 좋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뭔가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집중되느라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야식이나 늦은 저녁이 뇌 청소를 방해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이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밤 10시 취침이면 저녁 7시 이전. 네,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혹시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실제로 뇌 건강에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 그런 실제 사례가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더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럼요.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 사시는 70대 박 선생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은퇴하신 교사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꼭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잦아지셔서 혹시 치매가 오는 게 아닐까 하고 몹시 불안해하셨어요. 아, 뇌 안개 같은 증상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소위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평생 바른 자세가 좋은 줄 알고 똑바로 누워서만 주무셨고 또 밤에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도 상당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선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한번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타트체리 주스를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영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등 뒤에 베개를 받치고 꾸준히 노력을 하셨어요. 네, 노력을 하셨군요. 그랬더니 약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잠을 좀 더 깊이 자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2달 정도 되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주 맑고 개운한 느낌을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셨다고 합니다. 와, 2달 만에요? 네, 그 답답했던 뇌안개가 싹 거친 것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기억력도 전보다 좋아진 것 같고 불안했던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다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정말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작은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크다니 듣는 저도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중요한 경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네, 경고사항 3가지 잘 듣겠습니다. 첫째, 만약 기존의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약이나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어디까지나 치료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네, 기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중요하네요. 둘째,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세를 선택하실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상이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분이시거나 누우면 숨이 차는 심부전 환자 또는 특정 유형이 아주 심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불편감을 주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왼쪽 자세를 취했을 때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억지로 유지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거나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 놈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질환자는 주의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아, 이런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내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 뇌 상태나 관련 건강 지표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내가 노력하는 이 생활 습관 개선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사와 함께 평가하면서 관리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잠자는 자세와 뇌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오늘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딱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요약하자면요. 첫째, 뇌 건강과 뇌 청소를 위해서는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둘째, 뇌 청소 효율을 25% 이상 높여주는 황금 자세, 바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셋째,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깊은 숙면이니까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술은 피하시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등 수면 환경과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반드시 기존에 받고 계신 치료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꾸준히 이어가셔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